경제학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 약간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경제학이 무엇인가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수대 경제학과에서는 교육 목표가 뭐고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학을 공부를 했다, 졸업하고 나면 어떤 길을 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니까 혹시 경제학 과목들 있나요? 삭감 시간에 경제학 과목이 있나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제학이 뭔 것 같아요? 공부하게 되면 그 과목이 어떤 거다라는 것부터 알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경제학은 뭐죠? 뭐에 관한 거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경제학의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지구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무한대로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러한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가장 좋은 건가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또 하나 보면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었는데 아시아 내에서 경제학과는 사회과학 대학 안에 있어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하나의 학과대학이 있고 사회과학 안에 경제학과, 행정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그리고 정치외교학과라고 하는 5개의 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5개의 과를 우리는 사회과학의 어떤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의 한 분야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자, 경제학하고 경영학하고 많이 뭐 이름도 비슷하고 많이 이제 폴란서스라고 할까? 경영학은 뭐지, 경제학은 뭐지, 과학은 이름이 비슷한데라고 아마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영학하고 경제학은 어떤 것 같아요? 경영학은 뭐고 경제학은 뭘까요? 기업 경영이란 말이 들어가네요. 경영이 뭔가? 경영을 다루는가, 경영에 관한 걸 배우는 게 경영이죠. 그럼 경제를 다루는 걸 배우는 게 경제학이죠.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돈을 벌까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면 이 조직을 운영해서 하는 수익을 가장 많이 낼까를 다루는 게 경영학이라고 하면 경제학은 돈을 버는 거에 관한 학문이라고 하면 경제학은 어떻게 하면 돈을 쓸까, 돈을 쓰는 거에 대한 학문이에요. 돈을 쓰는 데 배워야 되나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돈 벌다가 망한 사람 알아요?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돈 벌다가 망한 사람. 근데 돈 잘못 써서 망한 사람 들어본 적 많으세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거, 돈을 쓰는 거.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잘 써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 돈을 어떻게 잘 쓰는 거느냐를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한하다고요. 시간이 됐건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물질이 됐건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 체험 박람회로 오다고 분명히 아침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어나서 억지로 수요일인데 수업도 없는데 좀 더 자면 그 시간에 에이 여기 가지 말고 그냥 더 쉴까? 순간적으로 유혹을 겪거나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해야 된다고 좀 더 될까? 아니면 일어나고 체험 방향을 가볼까? 컨트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경제할 수 있다는 보장을 줄 수가 없어요. 용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용돈을 가지면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면 다른 거 하고 싶은 걸 못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자원, 뭐가 됐든 이러한 자원을 보완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생산에 투입해야지만 한 경제 전체에서 가장 좋은 바를 가져오는 게 경제학의 과목입니다. 경제학은 기초가 되는 게 모든 게 기초가 되는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커다란 토대가 되는 거는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초 과목이 있어요. 미시는 뭐고 거시는 뭐냐. 미시하고 작은 거고 거시는 커 보이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미시라고 하면 자 경제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세 명이 있다고요. 그 세 명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하면 여러분과 같은 소비자. 여러분이 뭐 목이 마르면은 물을 사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은 빵을 사 먹거나 어떤 맛있는 과자를 사 먹거나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갖다 소비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러한 우리가 소비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먹지 않도록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산자가 있고 또 하나는 누가 있냐고 하면 정부가 있어요. 근데 정부의 역할은 좀 복잡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다룬 커다란 두 명의 단독 주인공은 누구냐고 하면 소비자하고 생산자예요. 이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각각 자기의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를 다루는 학문이 미시경제학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시경제학은 커다란 하나의 어떤 사회가 있으면 그 속에는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을 때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으면서 생기는 현상들이나 또는 문제점들을 갖다가 밝히고 다루고 공부하는 학문이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그러한 주된 내용은 왜 실업이 생기는 거냐, 또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왜 물가가 상승하는 거냐, 이러한 어떤 커다란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아주대 경제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 2년은 거의 다 듣는 게 똑같아요. 처음 1년에는 경제 원론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목을 1년 동안 나눠서 들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거시 경제 원론 중에서 미시경제학 부분을 배우고 2학기 때는 경제 원론의 거시 부분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2학년에 올라가면 이 배웠던 토대로 약간 조금 더 어려운, 조금 더 심화된 과목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경제학의 기본 어떤 그 기초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배우면서 각각 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미시 안에도 또 거시 안에도 다양한 그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또는 여러분들이 장래에 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선택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 경제학에 대해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과목을 수강하는 그러한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때 기초 과목을 배웠고 그 다음에 3, 4학년 때는 전공에 대한 좀 더 심화된 과목을 배우고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경제적인 지식을 갖다 쌓아나가는 거죠. 자,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에 대한 연역이랄 거예요. 잠깐 소개를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우리 학교 경제학과는 81년에 처음 이제 정원 60명으로 생겼어요. 인문대 내에 생기고 그 다음에 볼딩으로 한 번만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85년 4년 뒤에는 물리과학대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사회과학으로 편입이 돼서 이제 지금 현 상태인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이 처음 생긴 게 85년이고요. 그 다음에 85년에서부터 96년에 오게 되면 원 옛날이긴 하지만 10년쯤 전에는 학제가 개편이 돼서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고 하면 사회과학대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대학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학부제라고 했는데 학부제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이제 2014년부터 다시 학과제로 바뀌어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경제학과를 선택을 해서 대학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경제학과를 선택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학과제로 2014년에 변경이 됐어요.
다음에 현재는 이제 경제학과로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인원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2015년 올해는 59명이 정원이었는데 순차적으로 정원이 감소가 돼요, 조금씩. 그래서 아마 2016년 좀 이어서는 이제 10명 정도는 더 인원이 줄어들 거예요. 이 경제학과의 간단한 소개고요. 자, 그러면 아주대 경제학과에서는 들어온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라고 하는 교육 목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여기서 쓴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학과니까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는 현상을 분석하는 그런 툴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적인 분석 능력,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이러한 경제학적인 분석 능력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게 우리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육 목표예요. 자, 교육과정은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요. 1학년, 2학년에는 기초, 경제학의 기초를 2년 동안 배워요.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이 가면 이제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아니면 또 여러분이 어떤 진로의 결정을 내리면 그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알아서 수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학년이 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경제수학과 경제통계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석 수단을 제대로 1년 동안 배우게 되거든요. 여기 온 학생들 거의 다 문과대 학생들이죠. 문과 이과생들이 있나요, 여기? 다 문과죠. 그러면 문과하고 이과하고 여러분들이 보통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이 진로가 걸렸거든요. 문과를 갈 거냐, 이과를 갈 거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2학년 때 문과, 이과 갈리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과를 갈 거냐, 문과를 갈 거냐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그런 요인이 뭐였죠? 내가 왜 문과를 갈 거냐, 또는 내가 왜 이과를 갈까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무슨 과목이죠? 수학이죠. 그러니까 아마 문과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수학이 나랑 체질에 안 맞아. 수학은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거고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 역시도 그랬어요. 내가 문과를 갔었고 그 당시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사실 뭐 적성 검사가 비슷한 걸 해가지고 문과 적성이냐 이과 적성이냐 뭐 테스트 같은 걸 하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내 경우에는 문과하고 이과 이렇게 나눠서 적성이 차이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이과 적성은 아니구나라고 문과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내가 대학교 갈 때는 그냥 경제학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갔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없었고요. 그냥 경제학 이름이 좋은데 경영학보다는 왠지 경제학이 더 이름이 좋아 보여서 거의 난 그런 그냥 경제학을 들어갔거든요. 문과니까. 근데 가르치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수학하기 싫어서 대학교 갔는데 수학을 가르쳐요. 근데 왜 수학을 가르치냐고 하면 다른 사회과학보다도 특히나 경제학에서는 수학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수학이 뭐냐고 하면 하나의 분석 툴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경제 현상을 바라보고 얘를 분석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자라고 해서 수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 방법을 우리가 경제에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수단인 거지. 여기에 여러분이 메모리 되면 수학 이래가지고 이제 복잡하다, 괜히 잘못 선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갖다 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갖다 쓰면 돼요. 적어도 학부에서는. 하지만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대학 와서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다시 배우기 때문에 특히나 커다란 어려움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또 하나는 중요한 툴이 뭐냐고 하면 통계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문과 쪽에서 보면 통계학, 수학 다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대 사회과학에서 그거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행정학, 심리학 또는 사회학 다 마찬가지예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학문은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뭘 다루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현실 생활을 하면서 다루는 여러 가지 원인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또는 현상들을 다루는 학문인데 얘를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자료를 분석을 하면서 다루는 거예요. 그 자료가 뭐냐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게 자료예요.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아니면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 빅데이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못했던 그런 자료를 갖다 좀 더 쉽게 추적할 수 있고 이 거대한 용량의 자본,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어서 이걸 분석하는 그러한 분야가 뭐냐면 빅데이터. 이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회과학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다룸으로써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 있으면 현상의 원인이 뭔지 또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있다고 하면 어느 방향이 더 좋은지를 갖다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제공하는 게 바로 통계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과지만 사회과학을 선택했다고 하면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외교학을 선택을 했건 행정학을 선택을 했건 다른 과목을 선택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 통계학이라는 과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통계학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회에 나가서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부제를 운영할 때는 1학년 내내 두 학기 동안 사회통계 1, 2라고 하는 과목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수강을 하게 했는데 우리 교육 체제가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옮기면서 커리큘럼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은 아니지만 이제 2학년 2학기에 한 과목은 여러분들이 수리학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네.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수학 배우면서 나중에 약간 자투리 쪽에 통계학을 딸려서 배우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이나 아니면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원리를 갖다 제대로 모르고 하지만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등 떠밀려서 억지로 했기 때문에 통계학 하게 되면 복잡해 어지러워 모르겠어라고 선입관, 거부감 풀어주는데 차근차근 배우게 되면 통계학이 상당히 재밌는 거고 현실에서 많이 실질적으로 되게 절실하게 쓰이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분석 수단으로서 수학하고 통계학은 굉장히 필요하고 작용을 하는 거죠. 싫거나 좋거나 피해갈 수는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를 했다라고 보면 이제 4년이 지나면 학점을 다 채우면 졸업을 해야 되는 거죠. 졸업할 때 되면 진로가 결정이 돼요. 입학했을 때는 동일한 어떤 그 출발 선상이 있지만 졸업할 때 되면 다 사는 그 학생들이 다 달라요. 아주대학교라고 하는 어떤 공일일단에 왔지만 여러분이 4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졸업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또는 갈 수 있는 길은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이 졸업생들 대상으로 이제 어디에 취직을 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마찬가지 통계학을 이용해서요 분석을 해서 이제 일종의 나눠보니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못 갈 데는 없어요. 경제학을 공부하면 안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관심이 있으면 어디 아직은 어려서 절실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겠지만 여기 취업 공고낸다고 할 때 자격 조건 보면은 거의 다 경제학과는 다 들어가요. 경제학 전공. 왜냐고 하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러한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원인을 밝혀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실용성이 상당히 큰 학문이죠. 다른 인문과학이나 다른 학문에 비해서. 그래서 어디를 갈 거냐를 갖다 간단히 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기업,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아니면 민간기업, 또 민간기업에서도 좀 더 나눠보면 금융 쪽, 은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증권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투자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한동안 드림잡처럼 여겨진 펀드 매니저 이런 것들도 다 금융계 쪽이거든요. 이거 다 역시 경제학적인 소양 지식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했으면 그쪽에 갈 수 있는 게 다른 쪽보다 좀 더 유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정부의 공공기관, 민간 국제기구, 그다음에 민간 연구소 또는 이제 대학원 이렇게 크게 보면 5가지 분류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간단히만 분석을 보면은요. 자,
보통 민간 기업 하게 되면 뭐 대기업 또는 아니면 중소기업, 좌우간 이 정부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갈 거냐. 전형 자체는 일단 대부분의 경우 석유를 먼저 서류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잘해왔느냐가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성적표를 내게 하고 그리고 대학교 가게 되면 논술도 써야 되고 자기소개도 써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취직할 때도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서류 면접을 심사를 하면 그 다음에 기업의 인성역상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여서 이 사람이 자기의 조직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또 조직에 잘 적응하고 수능하면서 일을 잘 해나가는가를 알아보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집단 토론 또는 집단 발표 면접 이런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그리고 나서 인원 면접도 보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기업을 가고 싶다 취직해서 쌀러리맨이 나의 꿈이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영어는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이어서 계속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뭐 어떤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공무원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이건 역시 어떤 서류 전형보다는 일단 1차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1차 시험 과목에 경제학이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점이나 점점 경쟁이 세지기 때문에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 학점 또는 영어 성적, 그러니까 공인된 영어 성적이에요. 토익 점수를 요구한다거나 토익 점수를 높이면 좋은 거죠. 또는 관련된 뭐 CFA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일종의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도 미리 준비해서 따놓으면은 준비할 때 수업 준비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금보험공사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이 들어는 없죠. 근데 이게 일종의 꿈의 직장이에요. 꿈의 직장이라고 하면 이해부터 많이 하시고 연구는 꽤 많고 어떻게 보면 일반 민간기업 가는 것보다 1.5배 이상 연봉을 더 많이 줍니다.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 보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 보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 서류 전형을 보면 학점하고 그 다음에 본인 영어 성적, 토익 점수가 이제 필수가 되는 거고 시험 과목은 법학, 금융, 경제, 전산학 중에서 해결하고 또 금융 관련 시사단계 아무래도 예금보험공사는 공사긴 하지만 주로 보는 영역이 어디냐면 금융 쪽이기 때문에 금융업이라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관련 시사 상식도 중요한 거고 경제학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20것이 거의 대량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시험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선택을 해서 4년 동안 차근차근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러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서울에 있는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스카이도 아닌데 들어갈 때 좀 차별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입학하게 되면 동일한 출발선상에 놓여 있지만 4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남들이랑 같이 놀고 그냥 그러다 보면 4년이 지나도 별로 자기 발전은 없지만 4년 동안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다음 4년 뒤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넓어져요. 한 3년쯤 전에 졸업생이 하나 찾아왔는데 이 졸업생은 뭐를 했냐고 하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합격을 해서 학교에 찾아왔었는데 공인회계사 최종 시험에서 1등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회계법인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계법인 회사에 취직을 했죠. 아이디어도 어느 대학을 가느냐보다는 그 대학에서 자기가 얼만큼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장래는 훨씬 바뀔 수가 있는 가능성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유엔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민간기구 정경련이라든가 무역협회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경제학적인 그런 지식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경제학 과목이 다른 과목보다는 유리하긴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거기 플러스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도 같이 맞춰서 공부를 더 해주면 훨씬 더 이른바 말하는 스펙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만약에 스펙을 가고 싶다고 하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하나 더 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플러스 되는 건 가까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연구소 또는 국책연구소를 간다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좀 전에 말한 그런 또 한국은행 이런 기관에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경제학과에서는 어떤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냐고 하면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처럼 담임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학과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뭘 해야 될지를 갖다 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학교 1학년 들어오면 되게 일상질팡하고 이제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가능한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 각 우리 10분의 교수님이 있는데 10분들이 다 나눠서 자기 지도교수를 정해요. 지도교수가 정해지면 찾아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지도교수한테 가서 상담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좋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오피스 아워라고 해서도 뭐 그 전체에 있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몰랐던 거 같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좋은 집단이 뭐냐면 대학원 여러분 선배들이에요. 그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선배들은 대학원은 학부 과정을 다 거친 그러한 선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길을 먼저 갔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었던 그러한 경험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형 오빠 누나처럼 친근하죠. 또 조교를 많이 알면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어서 대학 생활에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교는 잘 사귀어두고 잘 활용하면 여러분 대학 생활에 되게 좋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지금 뭐 충분히 더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자, 경제학과에 들어오면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 뭐냐고 하면 경제원론 1, 2, 그 다음에 미시, 어시라고 하는 그 경제학 기본과목 4개에다가 분석 방법에 해당되는 수학, 경제수학, 또 경제통계학 이 6과목 18학점은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이걸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따라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다양한 선택 과목이 존재하거든요. 그 다양한 선택 과목 중에 24학점이니까 8과목을 들으면 일단 경제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총 과목들은 다 이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학점을 들어야 되면 졸업이 되는데 120학점 중에서 24 더하기 18, 42학점은 꼭 경제학에 관련된 과목을 듣는 거고 나머지 과목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어를 듣던가 아니면 다른 과목을 듣던가 그런 과목들이 여러분이 필요없어서 일단 나누어 나가는 거죠.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일종의 어떤 강제사항은 아니고 여러분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거죠. 나는 뭐 일반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듣는 과목들을 이런 순서로 짜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가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좋은 거고 하는 그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해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학과를 보면 현재 총 10분의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가나다 순서를 보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학과장 맡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계량경제하고 통계학이에요. 제가 그 과목을 가르쳐서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근데 저건 계량경제하고 통계학은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하면 필히 들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성환 교수님은 산업조직론, 김용진 교수님은 경제성장론, 김정호 교수님 노동경제, 조동 교수님 거시, 시계를 분석, 만성 교수님 통상, 국제무역, 박영민 교수님 금융, 이경호 교수님 사회선택론, 김상 교수님 작별사, 최희갑 교수님 거시, 기본적으로 미시, 거시 이렇게 나눠지면 그 안에 세부 분야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대 경제학과 소개를 마치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나요?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준비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회계학이랑 경제학이랑 많이 다른가요? 회계학은 경영학 과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혹시 용돈 받으면 용돈 어디에 받으면 다 써요? 그냥 다 써버리죠. 그러니까 회계학은 그거예요. 돈을 벌 때에 어디에 물건 산데 쓰고 그 다음에 뭘 했는지를 지출하는 거에 관한 근법을 배우는 게 회계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은 회계학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주는 게 좋아요. 어디를 꼭 뭐 민간기업 연계시지 않더라도 회계학은 국소 과목으로 실질적으로 경영학 또 예금보험공사는 옛날에 IMF라고 하는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가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에 IMF라는 걸 겪으면서 그 전까지는 금융 쪽은 되게 안정된 직장이었거든요. 이러한 직장이 또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절대로 뭐가 있었냐고 하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었어요. 그럼 이자율이 높았죠. 근데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넣은 예금자들이 자기 돈을 못 찾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금보험공사 중에 하나는 예금자 보호를 하는, 예금자들 보호를 하든가 관련된 복수를 갖다가 마련해 주거나 아니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러한 기관이 질문 없나요? 다운됐나요? 시간이 더 된 것 같아요. 다음 스케줄은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몇 시 시작해요?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더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잘 보내주셔서 정말 잘하세요.